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공재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대환 여성회관장입니다.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주요 집행 현황을 집행 잔액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세출 예산 현액은 3,761억 2,794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1.5%인 3,441억 9,582만 원이고 2월액은 7%인 262억 5,3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인 56억 7,81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30억 9,932만 원으로 지출액은 217억 7,270만 원, 2월액은 105억 8,765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2017년) 서부복지타운 건립예산은 116억 5,847만 원으로 실시 설계 및 감리 용역 선금과 기성금으로 4억 6천만 원, 토지 및 휴업보상금 2억 8,157만 원, 설계 공모수당 3,724만 원, 농지보존 부담금 3억 9,344만 원, 측량 수수료 등으로 2,412만 원 등 총 11억 9,6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4억 6,21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와 확산지원 집행잔액 8,118만 원은 포승읍 등 17개소에 복지서비스 전기 차량을 지원한 사업으로 자동차 구입비, 번호판 제작비, CI 및 탁송료 등으로 5억 2,231만 원을 집행하는 등 일괄 구매로 인해 비용 절감이 발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520만 원은 신청 예상인원 대비 수당 지급 확정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현충탑 주변 정비 및 3.1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학술 용역비는 2017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평택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연구 용역 선금으로 650만 원을 집행하고 4,355만 원은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시설비 또한 3.1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비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8,200만 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2,250만 원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대상자 퇴원 등 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3,631만 원은 당초 참여 예상 인원보다 실제 참여 인원이 줄어서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365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생활청소년과 예산 현액은 362억 3,292만 원으로 지출액은 361억 3,4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 보강을 위한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는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에 9,355만 원, 안내데스크 시설 보강에 1,096만 원을 집행하고 748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국비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2,897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수급자의 정부양곡 신청 감소에 따라서 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7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현액은 1,505억 8,747만 원으로 지출액은 1,416억 4,566만 원, 이월액은 총 74억 8,2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및 시장형 인력 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미응모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억 1,357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억 7,141만 원은 공동주택 등 타 지원 및 휴지, 폐지 경로당 등 사유로 계획 대비 사업비 신청 경로당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신규 종사자 채용기간 동안의 인건비 미발생 및 보조금 지원료의 종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1억 6,077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종사자 신규 채용에 따른 기존 종사자와의 호봉 차액분 및 이용장애인의 감소로 인한 관리 운영비 미집행으로 인하여 1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은 동방아동 재활원의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인해서 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은 1,360억 9,657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31억 3,0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6,640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 6,868만 원은 유보호 아동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습재료비, 문화교재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는 그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07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5,342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휴일급식 실시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3억 4,180만 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평가 인증 통과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 6,200만 원은 재인증으로 인한 중복 지급을 제외하고 있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455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의 예산 현액은 40억 8,664만 원으로 지출액은 22억 7,501만 원이며 2월액은 17억 54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16만 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중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공사는 시실 설계 및 성금과 기성금, 광급자재 구입으로 6억 8,530만 원,
성면 해체 제거에 8,962만 원 등 총 7억 7,492만 원을 집행하고 그 외 청사보수공사 등에 1억 5,8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1,575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고 CCTV 설치 공사 예산 1,44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돼서 전액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 구입비 5,32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남부교육장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 2억 1,856만 원은 남부복지타운 개관에 맞춰서 구입 시기가 조정되어 전액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의 예산 현액은 160억 2,501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억 3,808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사업인 배다리 도서관 건립, 세교 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64억 7,8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소사벌 도서관 건립 예산은 103억 8,513만 원으로 공사 및 용역에 따른 성금과 기성금으로 31억 8,981만 원, 광급자재 구입 10억 4,945만 원 등 61억 4,587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먼저 9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0억 7,209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5,4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913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32만 원으로 융자 신청건이 없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희 국수관의 개선 및 공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33쪽 미집행 세부사업 내역은 특별회계 포함 총 10개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일정 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집행잔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기타 특별회계 이자 수입 예산, 세입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을 위해서 운영되므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시군구 분담 비용을 포함해서 전액을 반환하여 기금에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 또한 그 차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43쪽부터 452쪽까지 그리고 관할사업소 455쪽부터 478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 907쪽부터 909쪽까지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13쪽까지 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국에서 재임을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국 예산이 3,760억, 지출액이 3,440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2017년도 예산 1조 4,904천억 중에서 지금 실국 중에서는 제일 많은 25%의 어떠한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제는 이제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는 2017년도에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017년도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회복지국의 어떠한 그 결산을 A에서 F 등급까지 점수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도는 뭐 좀 없을지라도 저희 그 사회복지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도라든지 중앙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뭐 변동폭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이런 사업비라든가 뭐 시설 사업비라든가 그런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정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으로 굳이 매기신다면 뭐 등급을 갖다가 뭐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뭐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하면 B 정도 보십니까? A 정도? 뭐 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 그 대표적인 예산 그 절감 사례 같은 게 혹시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는 그래도 우리 충분히 이러한 노력을 펼쳐서 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라는 사례. 저희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 어떤 그 주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고 뭐 그늘진 곳에 좀 이렇게 밝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뭐 이렇게 절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전달 과정이라든가 그런 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을 통해서 절감을 한다면 뭐 좋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국비, 도비 뭐 이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 예. 사회복지국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예. 운영 체계에 대한 어떠한 예산 절감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연히 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떠한 그 대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예산을 절감하라라고 하는 거는 지원을 줄이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복지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 절감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복지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서별로 뭐 이제 그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예산 자체가 이제 어떤 그 복지 예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경상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하기 위한 뭐 특별한 목표를 두고 그 운영한 거는 뭐 사실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빨리빨리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2페이지를 보시면 식품 기부 활성화 사업 지원 도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푸드뱅크 사업은 도비 지출 사업이고 푸드마켓 그 지원 사업은 12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이 조직은 비영리 법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리 법인은 아니죠? 비영리입니다. 비영리죠? 예, 예. 여기 그 이 두 곳의 어떤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또 차이점은 무엇이 있고? 그 뱅크는 이제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배분 활동을 전개하는 거고요.
마켓은 그 지원 대상자가 직접 찾아와서 필요한 물건을 2만 원 이내에 이제 구입 1인당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적으로 보면은 그 푸드뱅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평택 푸드뱅크가 1,792명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연 예, 실적이 1,700명이요. 예, 송탄이 802명 활용했습니다. 아울러서 푸드마켓은 그 직접 이제 방문해서 하는 건데 이제 평택이 417명, 저 이육 송탄이 719명이 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실적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은 그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365일로 아. 나눠보면 굉장히 이용객 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요거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거는 이 이제 분야는? 기부 물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기부 물품이 활성화되는 만큼 이용자 수로 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에 그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이제 명칭 자체가 이제 뭐 찾아가는 서비스 또 이제 자기 발로 와서 그 서비스를 받는 이 두 가지 이제 체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굳이 이게 명칭 자체를 푸드뱅크, 푸드마켓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그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좀 저부터도 굉장히 혼돈이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좀 처음에는 혼동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뭐 푸드뱅크, 푸드마켓이라고 이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도비 보조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명칭 변경이 또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사업 성과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제 물론 이제 성격은 좀 틀리긴 하지만 네. 용어 자체가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감사가 아니니까 일단 예. 이 정도에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에 이제 일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제 유해업소에 대한 어떠한 그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에도 청소년 지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조직에서 이제 활동을 하지만 이런 포상금 제도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포상금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런 홍보 자체가 잘 안 돼서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전혀 신고가 접수가 안 돼서 그냥 그대로 폐기 불용 처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이 그 청소년 유해 환경 그 신고 보상금 제도는 이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그 편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청소년 시설이 이제 그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성년자가 이제 술 구입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주변에서 신고를 하는데 주민들이 보통 이제 2만 원에서 적으면 건당 이제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해 주게 돼 있는데 이 신고 상태도 조금 이제 많이 대부분 주변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하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그 주인이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출입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제도에서 아마 그 인식들이 많이 전환돼서 이런 신고 제도가 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활용이 안 되면은 네. 다음부터는 이런 계정을 좀 없애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근데 일일이 지적받는 것보다 이 신고 포상금은 또 네. 법에 의해서 신고제가 활성화되면서 아니면은 홍보를 최대한 그 청소년 관련 선도 단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 그분들이 그래도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신고를 하게끔 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가 그래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 그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 뭐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375만 2천 원이 이제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집행 내역이 남아 있는 거하고 보면 재활 보조기구 지원 사업인데 이게 더군다나 국비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습니까? 기왕이면 최대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재활 보조기구를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심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사항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급 대상자가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부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잔액 집행 잔액이 지금 많이 그래서 발생합니다. 이게 신청 부진이라는 말은 뭐 저도 뭐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기구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왜 홍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충분히 홍보를 좀 더 하시면 집행이 다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집행 내용을 잘 못 봐서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아까 그 포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적으로 좀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노인 장애인과 이것도 국비 사항입니다.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 제도 이게 180만 원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후견인이 부모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부모 같은 지정을 못 경우는-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까? 예. 부모 외에 이제 활동 후견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활동비를 지급이 가능한데요. 예. 부모가 그 후견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충분히 홍보를 하신 겁니까? 이게 이 사람도 이렇게 전 연도도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요. 쭉 이게 불용으로 계속 불용으로 네, 처리됩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예, 없겠죠. 또 이런 국비 매칭 부분은. 사업이라 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심리 상담 지원 사업도 보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뭐 어떤 또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직접 그 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그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일정 소득 이하야 대상자만 해당되어 가지고요. 또 아무튼 이게 또 좀 집행 실적이 미진한 시점.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좀 지원 사업이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99페이지 장애인 회관 그 시설비 1,0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계보 수상이 미발생이 돼서 불용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예비비로 이게 적립을 시켜놨었던 겁니까? 예,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뭐, 맞죠. 뭐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게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1,000만 원을 수령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회관에 전혀 수리할 게 없어서 그대로 그냥 불용 처리된 겁니까? 예. 그럼 1년 동안 전혀 수리를 안 했습니까? 아니 이게 별도로 뭐 저기 한 건 없습니다. 별도로 한 건 네.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장애인 회관 지금 별도로 지금 지려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옆에 이제 새로 증축을 그래서 계획도 안 한 있고요. 겁니까? 예, 그 사항도 있고요. 증축 관계도 있고 이제 그 웬만한 사항으로도 많이 정비가 돼 있어가지고 좀 나중에 또 리모델링을 또 그 이전을 하게 되면 제가 장애인 회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예, 조명이라도 좀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4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도비 소년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미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2,253만 원의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어떠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뭐 학습 재료비 정도 뭐 이런 지원 사업인 것 같긴 한데 네. 사업 내역을 뭐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내역 설명으로 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뭐 충분한 어떠한 홍보 내지 어떠한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떠한 그 이 대상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저기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원래는 소녀 가정도 해당되는데 예. 소녀 가정이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전체적으로 소녀 가장이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아니, 대리 그- 양육이라든지 뭐 친인척 양육 이런 양육하는 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예상보다 사람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집행자량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럼 소녀 그 가장이 평택시에 등록된 예, 전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도 지금은- 없습니다. 예, 예. 아, 그거는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가정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없는 것으로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 인증 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예산이 1억이 잡혀 있고 지출액이 8,600만 원,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평가 인증 통과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 사업에 9,980만 원, 그건 1억이란 예산이 잡혀서 똑같이 그러니까 보육교사 지원액과 같은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는데 보육교사에게는 한 86%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왜 예산은 거의 똑같이 잡아놓고 어린이집 장려금은 이렇게 지원을 네. 적게 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지원 장려금 지원액이 적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예산액 자체를 줄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평가 인증은 이제 저희가 한 73%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게 평가 인증을 받는 절차가 좀 복잡하고 좀 힘들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집행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장려금 지원을 시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네. 장려금 지원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그렇죠. 받아들여도 예,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연합회가 이제 414개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신청해서 되려면 이제 보통 한 총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니, 보육교사는 어차피 이게 지원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장려금 지급받는 것도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지급을 안 한 겁니까?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신청 절차를 좀 간소화 시키든지 아니면 어차피 통과가 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든지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인증 통과된 게 저조하다는 그런 아니 예, 그러니까 인증 통과한 게 저조하면 보육교사 지급액도 적어야 되는데 예. 보육교사 지급은
86%라는 지급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근데 똑같이 뭐 다른 어린이집에 어떤 평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같이 연동돼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지급이 많이 됐고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장려금은 굉장히 지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인증률 저조도 한 가지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인증 될 경우에 중복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1년에도 뭐 재인증을 2번씩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제 기존에 이제 저기 인증 받았다가 다시 인증을 갖다가 받았을 인증을 경우에 예.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3년에 뭐 자세한 사업 내역을 못 봐서 네.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감안해서 이게 이제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 최초 1회 인증 받을 때 지급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경과해가지고 재인증을 받을 때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면 좀 보육교사는 있습니다. 이제 지급을 많이 예. 당연히 이제 많이 예. 하게끔 되지만 이 어린이집은 재인증을 자꾸 받으면서 예.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해도 되면 예산액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걸 제가 예, 말씀을 예, 드리는 예, 맞습니다. 겁니다. 예. 내년도 예산 좀 보겠습니다. 44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마찬가지긴 한데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 도비 사업 요것도 집행 잔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집행 잔액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거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 많지 않아서 지원 사업을 덜 한 겁니까? 이건 지원 대상은 이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고교성 자녀들한테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예. 뭐 입학금하고 수업료 이런 실비가 지급되는데 이게 뭐 지원 대상자의 이제 교육 급여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집행장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유입니까?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또 470페이지 또 469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국 다른 부서에는 없는 예산 절감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어떤 부분 의원님? 465페이지 보면 예산 절감 66만 8천 원이 있고요. 맨 밑에. 또 466페이지 보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예산 절감액 10만 원, 뭐 예산 절감 28만 9천 원. 467페이지 예산 절감 585만 원. 또 그 다음 장 468페이지 168만 원. 469페이지 24만 원. 또 470페이지 571만 6천 원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 항목에 예산 절감액 571만 6천 원의 금액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하셨습니까? 예산 절감 사례로 발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뭐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서 절감을 했다라고 표시된 게 아니고요. 적정 비율을 그 예산 절감 항목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경우에 전체 예산에서 연간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절감을 하는 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 일부러 예산을 공직자분들께서 일부러 예산을 낭비하시지는 당연히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아까 어느 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인. 예. 아까도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중 출장소 691페이지 보면 안중 출장소 건설 도시과에 여기 예산 집행 잔액해서 도로 전기 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토론회를 통해서 전기 요금을 절감을 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게 1억 4,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절감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자체 토론회를 통해서 전기 요금을 어떤 식으로든 줄이겠다는 어떤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단순히 사무용품 뭐 이런 어떤 집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껴 썼다라고 해서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그래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무슨까지? 총무국에서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100%지 인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국에서 유독 도서관에서만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만 내가 10만 원을 쓸 거를 어떠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5만 원을 남겼다라는 예산 절감 사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그냥 낭비할 거를 낭비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1년 동안 순차적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액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의원님, 저희 이제 예. 부서의 예산 절감 사례를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도서 회원증을 발급할 때는 개당 뭐 500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앱으로 리브로피아라고 휴대폰에 직접 깔면 그 비용이 절감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앱으로 해서 50% 정도도 그 회원증 발급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요. 또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을 독서 토론회라든가 뭐 유아 독서 지도를 사서들이 직접 하면서 절감한 사례들도 있고 그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절감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국 산하의 과들이 있는데 유독 표현 자체가 도서관에서만 예산 절감액이 계속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 절감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예산 절감액을 여기에 기재할 정도가 된다라면 정확하게 예산 절감 사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절감액을 적었다라고 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했으면 어떠한 노력과 어떤 행위가 분명히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아끼면서 썼다. 그래서 예산 절감액이다라고 표현을 해서는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예. 왜 유독 도서관만 예산 절감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예, 있다라고 맞습니다. 지적을 예, 합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제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예산 전체 예산액의 5% 내지 10%를 갖다가 절감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네.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안을 갖다가 예산 절감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의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가면서 용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관장님 제가 그 절감을 안 했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니까 네, 오해 안 말씀 잘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강정구 의원님.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339쪽을 한번 좀 보시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또 그 관련 또 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무원들께서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그 복제 관련된 쪽들은 불용액이나 또는 뭐 그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 적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들을 좀 적정하게 집행을 다 하는 게 복지 쪽은 더 원칙이지, 그 이월시킨다는 거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수치상으로상 놓고 보면 지금 여기까지 그런 아까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부분도 부분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제 다른 국에 비해서는 사실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다음에 이제 불용액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낮아요. 이게 전체 그 예산 현액에 비해서 명시이월금이 약 한 1.1%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약 한 0.25%, 그다음에 이제 집행 잔액이 한 1.5%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른 국들은 보면 명시이월이 뭐 6% 이상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사회복지국 같은 데는 지금 제일 그래도 낮지만 그래도 더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과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명시이월 금액이 그래도 이제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어디냐면 여성의관이에요. 여성의관이 한 36%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지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불용액이 좀 제일 적어요. 0.2% 정도 돼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건수별로 보면은 사실 또 그 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아요. 불용액들이. 물론 이제 그 액수가 적겠죠. 적으니까 이제 당연히 전체 그 불용액이 이제 적은 거로 판단이 되는데, 건수가 많다는 건 또 그만큼 한 번 정도는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에는 좀 이런 건수들을 좀 사업의 건수를 줄여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성의관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뒤쪽으로 보면 페이지 356쪽을 보면 거기 지금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로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금이 한 4천만 원 약간 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집행 내역으로 보면 그 평택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연구용역 선금 해가지고 이제 한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거 관계는요. 예. 그 독립운동가 조사 발굴을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예. 그 2017년 9월달에 입찰 공고를 해서 예. 유찰이 한번 됐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입찰 재공고를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착고되다 보니까 우선 선급금 일부를 지급을 하고 잔액을 이월하게 된 상황으로 이제 그 공기가 이제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4월달까지 연구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2월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5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이제 시설비로 해가지고 그 명시이월금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 시설비를 말씀하는 거죠? 357쪽 맨 위에. 그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요 부분은 현도 이제 공관리에 있는 그 성역화 사업 공원 조성하는 현충 시설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그 용역 기간이 이제 2017년 12월 29일부터 당초 2018년 금년 7월 1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지해서 변경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지적보다는 그 어느 부분인지 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측면에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83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역시 명시이월 금액하고 또 사고이월 금액이 있어요. 이 사고이월 금액은 어떤 불가피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좀 뒤로 좀 넘겨주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명시이월금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그 안 나온 것 같아서 남부 복지타운 그 준공 이제 12월 저 그 초에 이제 이전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새로 예, 준공이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요. 예. 그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긴장 그럼 그 남부복지타운이 그럼 예전보다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다는 거죠? 기자재 수급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예. 원활치 못해가지고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명시이월금이 자꾸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예측을 좀 잘못했다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 사업할 때 적정성도 논란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이 명시이월금은 좀 적을수록 사실은 좋은데 네. 이게 좀 자꾸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404쪽 보면 여기도 역시 그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이 좀 상당히 좀 많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이제 그 신축 관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장애인 회관 그 옆에 이제 그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신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장애인 시설이 그 이쪽 남부 복지관 그 남부 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명시이월 사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 밑에 보면은 그 지금 집행 불용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여비로 국내 여비. 예. 그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건가요? 이제 직원들의 지금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해외 연수 같은 게 아닙니다. 아, 그럼 해외연수 아니고 어떤 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예, 예. 아, 국내 예. 국내 출장비. 이게 액수가 그러면 국내 출장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로 막 국내 출장을 많이 나가나요? 이거 보니까 예산이 한 3천만 원,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여비는 이제 각 부서의 정원수에 곱하기 10일 한 달에 10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한 사람당 월간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주고 20명이면 한 부서에 20명이면 곱하기 10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산출된 내역으로 요거는 그 예산팀에서 일괄 그 정원수 대비 여비를 책정해서 그럼 배정하죠. 다른 과도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다른 과에서 내가 이걸 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부서별로 이제 금액으로 그 나오는 게. 출장 일수가 많은 부서는 10일까지 정해주고 적은 부서는 6일 이렇게 해서 정원수 곱하기 1년 12개월을 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34쪽을 한번 좀 봐주시죠. 이제 평가 인증인데 어린이집 평가 인증인데 사실 이게 그 보육교사들 그 어린이집들 그 평가 인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는 그 해당과 과장님께서 좀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파생들은 사실 문제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그 교사들이 그 어린이집 원생들을 좀 그 보살피는데도 사실 힘든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상당히들 애를 먹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측면이 되게 많은데 이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많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아까 좀 이은하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그럼 이거 어떤 제도상에서 어떤 또 문제점이 있질 않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평가 인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 이제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 또 열악한 그 어린이집들은 도태되는 또 어떤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는 정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소도시일수록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제도예요. 이게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제도고,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질이 좋아지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그만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좋은 제도들을 좀, 장점들을 좀 돌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그런 또 제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좌우지간 아까 이은하 의원님 말씀드린 것 마냥 참 이 평가 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 장려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는 한번 좀 제도상에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한번 이걸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쉽게 타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재인증을 해도 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생들이 피해를 가요. 사실은 그거 준비하다 보면 원생들이 피해를 가고, 왜냐하면 이제 1인당 그 학생 수들이 이제 정해져 있지만, 지금 뭐 알다시피 뭐 사회 문제로도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만, 그냥 돌보는데도 힘든데 사실 이거 준비하느라고 뭐 보니까 제가 주위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저 부모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가지고 예. 미리 사전에도 좀 지원도 좀 가서 미리 컨설팅을 미리 좀 하고, 예, 육아종합센터도 좀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지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정 후보님 그 잠깐 휴식하고 계속 질의하시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의원님도 잠시 정해. 그러면 10분간 정해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해를 선언합니다.